주식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다자녀 아니고요. 첫째만 낳아도 1,670만 원을 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날 첫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빠가 된 강원도 삼척시에 사는 송 씨는요. 강원도에서 4년간 육아 기본수당 30만 원을 받고요. 삼척시에서 출산 장려금 200만 원을 여기에 1년간 매달 3만 원의 출생아 지원금까지 무려 1,767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헉하는 이 출산 축하금 소식에 지금이라도 삼척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라면요. 전국 229개 시군구의 출산 축하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출산 축하금 사이트가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주식해결사는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리지 않고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투자에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해결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미루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조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 속에서 오늘 들썩였던 핫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육물산입니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즉석밥 용기 뚜껑 필름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국내 즉석밥 용기 시장의 55%를 생산하고요. 국내 포장 용기 1위인 SR 테크노팩은 이 삼육물산의 자회사입니다. 그동안 핵심 기술을 일본에 의존해야 했지만요. 5년간 연구 끝에 일본산보다 성능이 뛰어난 필름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판매 단가도 낮아졌고요. 그리고 산소 차단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와 테스트 중이고요. 올해 안으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산 대체가 IT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비재까지 들어오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특징주는 엔지캠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합니다. 두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화학무기 사용, 그리고 하나는 핵무기 대응 연구입니다. 화학무기 대응은 폐와 기관지에 치명적인 생화학 가스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요. 하나는 핵무기 대응은 원전 사고나 전쟁, 암, 치료 등으로 방사능에 대량 노출돼서 생기는 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연구비가 100%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 정부 핵심 지원 프로그램이 한국 기업이 선정이 된 건요.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높은 기대감 때문이겠죠. 이 영장류 실험 성공 시 즉각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상용화가 하는 기대가 듭니다. 다음으로는요. 요즘 특징주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주 보겠습니다. 일본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가 하루에 170톤씩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여름이 저장 용량 한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정부가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면서 수산주가 오늘 들썩였는데요.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을 모두 수입 금지하고 있고요. 14개 현의 농산물도 수입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뉴스 이후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요. 오늘 CJ 시푸드 그리고 동원 수산 모두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베셀입니다. 베셀은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인데요. 중국의 CSOT 회사로부터 C.5세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구매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구매 의향서를 받은 생산 공장은 중국 션전에 위치한 T7 공장인데요. 지난해 투자한 T6 공장과 동일한 10.5세대 사이즈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셀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T6에 이어서 T7까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건데요. 아무래도 기술력에 신뢰가 가나 봅니다. 차트 보시면요. 장 출발은 지지부진했지만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 전환되면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스탁이었습니다. 주식 해결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가 모두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TS탁의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 윤사무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 켜지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증시 속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들 꼽아보면 좋을지 이재모 전문가 증시에 대한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기 전에요. 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오늘 시장이 좀 답이 아마 나왔을 건데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시 이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처럼 하다가 어제는 이제 완화감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 발 좀 물러서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면서 관세 부과를 좀 연기한다 이런 소식들을 전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 잘 보시면 아마 강세 출발했을 거고요. 강세 출발해서 그대로 장이 마감될 정도로 하루 종일 강세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있던 자금들이 위험자산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었던 거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 다음에 일본이나 홍콩, 대만, 아시아 증시 모두 다 바스켓 매수처럼 매수가 좀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도 강세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강세장 그대로 좀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장중에 수급 동향에 따라가서는 좀 약간 밀렸다가 올라갔다는 흐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계속 꾸준하게 강세장으로 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또 완화 어떤 기대감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에 그냥 조금 반영이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좀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이 미중 무역 분쟁은 다시 또 장기화 될 거다. 또 뭐 완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언가 확정적인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의 어떤 지수의 등락에는 크게 좀 염두에 두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 그 다음에 외환시장 잘 보시면 특히 외환시장이 오늘 원달러 환율 잘 보시면 위험자산으로 좀 넘어오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오늘은 좀 회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간 지수장으로 수치로 볼 때는 1% 이상 떨어질 정도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던 거고요. 그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매수가 많이 안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든 코스닥에도 국내 시장에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요. 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대형주 잘 보세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오늘 지수 올라주고 개별 종목 올릴 때 중소형주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 올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좀 종목별로 보실 때 오늘 분명히 보실 필요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뭐 코스피랑 다를 건 없습니다. 오늘 동조화돼서 커플링돼서 오늘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에 있는 상위에 있는 그 헬릭스미스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덩달아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게 무언가 뭐 기대감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수급적 영향들로 좀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몰리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닥은 좀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코스닥 바이오 종목 중에 임상 성공 가능성 있는 종목이 헬릭스미스 제가 볼 때 이 한 종목 남은 것 같아요. 이 종목마저 무너진다면 지금 지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그래도 유지가 돼주고 반등이 나오고 임상 성공해준다. 9월 달에 발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수,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닥의 투자 심리 이런 것들 좀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8월 14일 2분기 반기 공시하는 날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개별 종목들 오늘 실적 발표하는 것들, 잠정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다 반기 보고서 올립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반기 보고서를 확인하자,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결산 보고서, 반기 보고서 확인하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체크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어저께 아쉽게 짚어드리지 못했었던 고민 종목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제이캐스터, 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아쉽게 못 봤나요? 살펴봐 주세요.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선택 못 받았던 종목들에 한해서 추가로 선정해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종목함 열어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남영 비비안이 선택됐습니다. 매수가는 22,900원에 비중 안 적어주셨고요. 끝자리 번호 9776님의 연락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매수가는 68,000원에 비중 3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6625님의 연락이었습니다. 이어서 ST큐브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27,000원에 비중 20%고요. 끝자리 번호 9633님의 연락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쇼박스입니다. 매수가는 3,800원에 비중은 100% 담으셨습니다. 끝자리 번호 9087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나무기술이 들어왔습니다. 끝자리 번호 매수가는 3,525원에 비중은 12%고요. 끝자리 번호 9002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너스 상담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네, 이 종목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영 비비안부터 살펴볼 텐데요. 매수 가격 22,900원에 비중을 적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남영 비비안 종가 부근에서 이 매수 가격이 현재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 비중을 적어주시지 않으셨지만 먼저 윤사무엘 전문가님, 남영 비비안 하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이 있어서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지금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좀 어떠세요? 네, 일단 제 의견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손절가를 잡고 보유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이 좀 풍부하고 좀 단기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음봉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또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악형 캔들이나 이런 51선에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낮게 2만 원에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되 손절가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2만 원 손절가격 챙겨주셨고 25,000원 목표 가격 남겨주셨으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매수 가격이 68,000원에 비중 30%입니다. 끝자리 번호 6625님의 고민인데요. 이분의 고민은 참 깊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현대건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추가 매수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4만 원 밑으로 있을 때는 일단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중을 대거 늘리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건설주들이 남북 경협주로 묶이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8월 말, 9월 이렇게 가면서 실무 협상, 고위급 회담, 다시 3차 정상회담으로 흐름이 좀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타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고요. 현대건설 자체로 볼 때는 지금 수주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는 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자 하는 의견 드립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부터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요. ST큐브입니다. 매수 가격이 27,000원에 비중 20%이고요. 끝자리 번호 9633님의 고민인데요. ST큐브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하는 게 좋을지 보유하는 게 괜찮을지 윤사무엘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일단 저는 보유 안내해드리고요. 일단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제약바이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은 맞다. 현재 구간이 그래서 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트렌드 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낙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지켜주고 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런 트렌드를 지켜준다라는 의미에서 보유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평단가 대비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손절을 안 하셨다는 거는 일단 손절 같은 경우에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만 정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으로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 2차 목표 가격 정해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16,000원, 2차적으로는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쇼박스입니다. 매수 가격 3,800원에 비중 100%를 두고 계시는데요. 끝자리 번호 9087님, 봉오동 전투가 꼭 1,000만 돌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쇼박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보유하시고요. 목표 주가 4,500원 정도 일단 잡으세요. 정고점 라인인데요. 지금은 추세 상승 전환되는 과정의 조정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잘하셨고 4,500원 잡고 대응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봉오동 전투 손익분기점이 한 45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200만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잘하면 뭐 다음 주 정도 넘어설지 않을까. 그러면 실적 기대감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원 잡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쇼박스, 이 실적 기대감 반영되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목표 가격 4,500원 제시해 주셨으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나무기술입니다. 매수 가격 3,525원에 비중 12% 두고 계시고요. 끝자리 번호 9002님의 고민인데 나무기술 하면은 어떤 모멘텀이 유효한지 그리고 투자 의견은 어떤지 윤사무엘 전문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좋아하는 주식인데 일단 보유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 3,300원을 잡아보시고요. 조정 시에 또 2,700원에선 매수,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800원을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클라우드 관련 기업으로서 반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 실적이 또 되게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총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조회사가 아니고 서비스 회사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기술 클라우드 사업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석 더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2,700원에서는 매수 관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3,300원, 최종 목표 가격은 3,800원 관점 나눠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쉽게 어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어떤 문자들 보내주셨는지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